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선행요금별 평가 배점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사실 평가 배점을 이렇게 제가 적어둔 이유는 그만큼 여기 이제 항목에 따라서 중요도가 더해지고 배점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난 시간에도 아마 제가 영업장 관리라든가 위생 관리, 개인위생이든지 작업장위생이든지 조리장위생이든지 간의 위생관리, 제조가공 조리시설의 어떤 그 설비관리, 조리시설 설비관리, 냉장 냉동 시설 설비관리, 그 다음에 사용하는 물의 관리, 보관 운송의 관리, 검사관리, 회수 프로그램 관리, 이렇게 해썹 플랜을 이렇게 해썹을 수행하기 위해서 위의 요소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미리 선행적으로 요구되어지는 조건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그래서 단체 급식의 경우에는 식품 제조 가공업소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항목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 보관 운송 관리의 경우에는 13개 항목을 갖고 있게 되겠고, 그 다음에 위생관리의 경우에는 26개 항목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거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배점은 100점 만점입니다. 지정평가는 처음에 해썹 지정을 받게 되고 3년 후에 다시 재인정을 또 받게 됩니다. 그럴 때는 85점 이상이 되면은 적합이 되고 70점 이하가 되면 부적합이 됩니다. 그 중간은 보완이 되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에 75점이 나왔다, 어떤 검사 프로그램이 잘 관리가 되어지지 않더라, 이렇게 하면은 그거를 보완해서 다시 이제 신청을 하면은 와서 어떤 그 검사 관리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가, 수행을 하는가를 쭉 보고는 적합을 점수를 좀 더 올려주게 되면은 적합 판정을 받아서 해서 지정서를 받게 되죠. 보통 최초 해썹을 인정받는 경우에는 보완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 바로 적합을 받기보다는 보완을 받고, 보완에서 한번 경고를 받았던 그 부분에 있어서 진짜 더 이제 이렇게 개선을 한다든가 보완을 한다든가 하면은 적합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매번 정기 조사를 하게, 사후심사라는 정기 조사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부적합의 84점 이하가 되는데, 이때는 바로 인정이 취소가 된다는 것은, 그 다음에 제조가공업소와 단체급식소에 있어서 이제 그 작업 환경에 대한 관리, 아까 좀 전에 페이지에서는 영업장에 대한 관리였고 지금은 작업 환경에 대한 관리입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 관리, 세척 소독에 대한 거, 이렇게 본다면은 작업 환경의 관리는 동선계획 및 공정 간의 오염 방지를 하는 항목이 3개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동선계획은 사람, 인적 동선과 물류 동선이 있겠죠. 그리고 공정 간에서 예를 들어서 일반 구역 내에 일어나는 공정과 청결 구역 내에서 일어나는 공정 간에 어떤 교차 오염이 일어난다든가 하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또 그뿐만 아니라 청결 구역 내에서 다른 어떤 기계라든가 작업대라든가 사람이라든가 이런 걸로부터 어떤 미생물 아니면은 물리적인 어떤 그 위해 요소, 이런 것들이 오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방지하는 데 대한 항목을, 세 항목을 두고 이걸 체크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비해 가지고 단체급식 같은 경우에는 작업 환경 관리에서 동선이나 공정 간의 오염 관리를 2항목으로 두게 되고, 온도 습도 관리가 1이 됩니다. 온습도 관리를 잘함으로 해서 각각의 작업 환경 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고, 식품의 어떤 부패라든가 위에 어떤 위생적인 그 저해라든가 이런 것을 막기 때문에 온습도 관리를 하게 됩니다. 온도 습도는 보통 습도는 60% 이하, 온도는 18도, 20도를 유지하게끔 하는데, 단체급식 같은 경우 여름에는 에어컨을 돌린다든가 냉풍기를 돌린다든가 아니면은 환기창을 많이 낸다 할지라도 그 작업장의 조리장 가열소 부근은 거의 45도씨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덥고
땀을 많이 흘리고 조리원들이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온도 관리를 하지 않으면은 음식이 빨리 시상하게 되고 어떤 그 안전성이라든가 위의 요소들이 증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온도 습도 관리를 충실하게 잘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환기 관리, 환기 시설 관리, 방충 방수에 있어서는 단체급식에서는 두 항목인데 비해 가지고 제조가공은 세 항목, 개인위생관리는 뭐 위생모, 위생복, 그 다음에 앞치마, 위생화, 그 다음에 또 개인의 어떤 그 장신구 착용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이 전부 그 항목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단체급식에 있어 가지고는 작업위생관리가 제조가공업소에서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뭔가 하면은 교차 오염을 방지를 하는 것이 두 항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처리 항목, 조리, 완제품에 대한 관리, 완제품을 만약에 뭐 따뜻한 음식 같은 경우에는 60도를 유지를 한다든가 찬 음식 경우에는 10도를 어떤 유지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완제품에 대한 관리. 그 다음에 배식은 뭐 조리 완료 후에 2시간 안에 모두 배식을 끝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미생물이 증식을 하게 돼 있다 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기준을 설정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금식은 배식하기 직전에 영양사라든가 조리원들이 이제 맛을 보고 어떤 그 위해하다든가 뭐 잘못되었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금식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보존식은 7일 동안 보관을 합니다. 즉 144시간 동안 냉동 보관을 해서 이 보존식을 그 144시간 보관하는 이유는 혹여라도 식중독이 발생하는 경우에 역학조사, 병의 원인이 어떤 식품으로부터 왔는가를 알기 위해서 보존식을 보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에 대한 관리, 그 다음에 뭐 세척, 소독에 대한 항목수 이렇게 해서 여기는 위생 항목은 제조 가공업소에는 16개 항목이 되는데 비해 단체급식소에는 26개 항목수를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 단체급식에 있어서의 어떤 그 작업장 위생과 개인 위생에 대해서는 엄격한 관리를 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동선 계획이라든가 공정 간의 오염 방지해서 좀 전에 했던 부분들과 연결되어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파란색 부분은 이제 또 청결구역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약간 붉은색 부분은 일반 구역입니다. 핑크색은. 그래서 어떤 그 물류 이동 동선과 그 다음에 이거는 뭐죠? 이게 안 보이네. 이거는 사람 이동입니다. 사람 이동인데 이거는 이거 물류 이동이고 이거는 인적 이동이라고 하면 됩니다. 사람의 이동. 그래서 어떤 사람의 이동과 물류 이동 이렇게 있는데 처음에 먼저 이제 작업자가 출입을 하기 위해서 이 일로 들어오게 되겠죠. 들어오면은 들어와서 옷을 벗고 이제 탈의실에서 이제 옷을 각자 탈의하고 위생복으로 갈아입고 그죠. 위생전시를 통해서 이렇게 이 위생전시를 통해서 이 일로 들어간다든가 아니면은 청결구역으로 들어간다든가 이 두 통로를 하는데 특히 청결구역으로 들어갈 때는 이 위생전실에서 에어 샤워라든가 에어 커튼이라든가 어떤 그 개인 어떤 손소독, 손세척, 건조, 소독 다 모든 그 공정을 거쳐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위생전실인 경우에 여기 성형실 모양을 만들고 뭐 배합을 하고 냉장 창고가 있다면은 제일 먼저 이제 원재료가 있는 거를 가져와서 봉투를 이제 개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개포 혹은 해포, 파포라고 얘기했는데 포장을 뜯는 문을 포장을 이제 이렇게 찍겠죠. 이제 포장을 전부 열어가지고 원부 재료를 배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합을 하고 물론 개포를 해서 계량을 하고 난 다음에 배합을 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계량했는 것을 성형을 하게 되겠고 모양을 만들게 되겠고 그것이 여기 물류는 이렇게 가게 되고 사람은 일로 통로를 가면서 위생전시를 통해서 위생적인 처리를 다 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이제 가열 건조, 이 성형했던 것들이 일로 오면은 가열 건조를 하게 되고 만약에
성형에서 뭐 빵이나 떡을 만든다면 성형 만들어서 일로 가서 과일하고 건조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과일 건조된 것을 냉각을 시키고 그 다음에 냉각했던 것들을 내포장할 때까지는 전부 청결구역 내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어떤 그 오염원을 중점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고, 내포장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물류는 이렇게 바깥으로 이제 여기 뭐 어떤 컨베어 벨트를 타고 나간다든가 아니면은 대차를 통해서 나간다든가 해서 이 내포장실에서 외포장실로 제품 만들어지는 것을 보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외포장실에서 박스 포장을 해서 냉동을 한다든가 아니 냉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포장재 보관 창고에서 이제 외포장실로 외포장지를 가져와서 이제 포장을 하고 완제품을 냉동해서 바깥으로 출고를 하게 되겠죠. 여기는 터져도 상관없겠고 이렇게 바깥으로 출고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동선 계획을 잡을 때에 원재료나 부재료의 어떤 입고에서 출고까지 물류 및 종업원의 어떤 그 이동 동선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해야 된다.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동선을 준수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류 동선하고 사람의 동선을 각각 달리 해서 이제 하게 되겠고, 근데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평문도상의 원부재료라든가 제품 수립자 이동 동선 계획을 반영을 해서 교차오염을 방지를 해라. 그 다음에 원료 입고를 하고 제품이 출고하는 이런 전 과정에 다 이 이동 동선을 표시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견학자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지만, 견학자가 있는 경우에는 전용 통로를 통해서 이제 그 이동을 하는데, 작업하는 사람들과는 충분히 격리를 하고 이동 전용 통로를 통해서 밖에서 뭐 유리를 통해서 본다든가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물관리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동선계획 및 공중간 오염 방지도 하고 이물관리 계획이 이제 14번 항목이 되는데, 원료의 입고에서부터 제조, 가공, 보관, 운송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혼입될 수 있는 이물에 대한 관리 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를 준수해야 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시설 장치를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예를 든다면 이물 관리를 설정할 적에 이물 관리 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이물의 종류, 뭐 동물성이든 식물성이든 지푸라기든 경질물이든 연질물이든 이렇게 종류를 나누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조 단계, 발생의 원인, 이물 제거 방법, 주기, 이러한 것들 다 설정을 해서 관리 계획서에다 넣어줍니다. 시설 장비는 스트레이너라든가 채 같은 거, 그 다음에 원심 분리기, 뭐 메시망, 그 다음에 자석봉과 같은 경우를 쓰는 이유는 금속 어떤 이물이 있다면 이 자석봉의 가우스를 측정해서 이 가우스도 몇 가우스인가에 따라 가지고 자석이 붙는 힘입니다. 그러면은 1년에 한 번씩 자석봉에 대한 가우스를 검교정을 받게 되겠고, 메쉬는 메쉬 굵기에 따라서 체에 빠져나가는 이물의 이 어떤 그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메시망의 기준도 맞춰야 되겠죠. 금속 검출기로서 금속 조각을 검출하는 뭐 철이라든가 아니면 스테인리스 스틸이라든가 검출하게 되겠고, 엑스레이 투시기로 또 이물을 보게 되겠고, 포충동을 통해서 어떤 그 뭐 비례해충과 같은 것들이 붙음을 해가지고 또 연질 어떤 위생 해충에 대한 것들을 제거를 할 수 있겠죠. 이러한 것들에 대한 그 이물 관리 계획을 작성을 해라는 얘기가 되는데, 여기 공정에서 본다면은 원료 입고 공정, 제조 공정, 포장, 내포장, 외포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적에 원료 입고할 때는 천장, 벽, 바닥, 작업자, 제조도구, 뭐 해충 설치류와 같은 것들을 관리를 어떻게 하냐면 파손 여부라든가 기록 관리를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은 관리 주기는 일주일에 1회 이상을 한다. 이렇게 각 회사의 사정에 맞게끔 설정을 하면 됩니다. 꼭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제조 공정에 있어 가지고는 천장, 벽, 바닥, 작업자, 제조도구, 해충 설치류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냐면은 천장에 파손이 됐는가 안 됐는가, 기록 관리를 하고 있는가 안 하는가를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한다는 관리 주기를 설정해 놓고, 작업자 같은 경우에 작업복의 이물이라든가 뭐 작업자들의 이물 관리, 기록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하루에 1회 이상에 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제조 도구는 파손 여부라든가 윤활유가
누수됐다든가 윤활유와 같은 경우에도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윤활유와 같은 것들을 써야 되지 다른 어떤 그거 뭐 자동차 부품의 뭐 윤활유라든가 이런 비식품에 사용되는 윤활유를 쓰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걸 확인했는데 매일 1회 이상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해충 설치류는 포충 등에 포집되는 개체수라든가 뭐 아니면은 쥐건강인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록 관리를 살펴보고 포장 내외 포장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떤 그 세부 항목을 정하고 관리 방법을 정해서 또 관리 주기를 정해서 작성을 하고 관리 담당자는 서명을 해서 보관을 2년 이상 해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선 계획 및 공정 간의 오염 방지는 이제 위생 수칙이 청결구역과 일반구역별로 각각 나누어서 출입을 한다든가 복장이랄까 복장의 색깔 뭐 그 다음에 세척 소독 기준 등을 포함하는 위생 수칙을 설정해서 관리를 해라. 여기 보면은 좀 전에 제가 그 어떤 뭐죠 이물 관리 방법처럼 세척 소독 방법이라든가 부위라든가 뭐 도구라든가 주기라든가 이런 것을 별도로 기준을 설정을 해서 만들어 둔 겁니다. 그럼 문 같은 경우에는 세제를 사용해서 명걸레로 이물질이라든가 때를 제거하고 젖은 명걸레로 세제라든가 이물을 제거를 한다. 뭐 소독된 명걸레로 다시 한번 닦아낸다. 이러하게 세척 소독 방법을 미리 어떤 그 작업일지에다가 적어 놓습니다. 청소 작업일지에 적어 놓고 도구는 이러이러한 걸 쓰고 작업자는 홍길동이면 홍길동이 같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각각 구역별로 위생수칙을 설정을 해가지고 현장 작업자들이 준수할 수 있게끔 교육을 통해서 계속 교육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위생복의 착용 상태로서 위생복을 착용한 상태에서 외부 출입은 하지 말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부득이한 경우 식품과 직접 접촉이 가능한 한 채소복장, 앞치마, 장갑, 토시만 교체하고 손소독만 출입하여도 작업이 가능하게 한다든가 하는 그런 것을 전부 문서화시켜 둬야 되겠고 그 다음에 온도와 습도의 관리입니다. 여기 보면은 습도가 87%는 굉장히 높은 습도죠. 온도는 20.5도라면은 뭐 보통 상온이라고 친다면은 이런 습도가 87%는 너무 습도가 많다. 그러면 이제 제습기를 돌린다든가 아니면은 이 습도를 낮출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되겠죠. 뭐 통풍을 시킨다든가 또 아니면 제습기를 가동시킨다든가 또 아니면은 이렇게 그 습도를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공정을 뭐 차단을 한다든가 뭐 가림막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그 온도 습도 관리는 제조, 가공, 포장, 보관 등 공정별로 온도 관리 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온도계를 설치해서 온도계와 보통 요즘은 습도계가 같이 작동을 하게끔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고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누가 관리를 한다는 관리 정부에 대한 관리자 이름들이 적혀 있고 그 다음 온도하고 습도에 대한 일지를 계속 기록을 해서 모아두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온도하고 습도를 이 기계가 정확한지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검교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검증을 해서 만약에 이게 뭐 어떤 그 정상적으로 잘 작동이 된다 하면은 거기에 이제 뭐 교정할 필요 없이 검증 필정을 부착을 해서 하나의 표준 온습도계를 놔두면은 이거 하나를 아마 온습도계를 교정을 받는데도 아마 비용이 뭐 20만, 30만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걸 각 작업실마다 다 이 온도 관리와 습도 관리를 해야 된다면은 한 개 표준 온도계를 검교정을 받아와서 이거를 놔두고 같이 자체 검증을 하게 됩니다. 다른 뭐 1번에서 5번까지의 어떤 그 온습도가 있다면은 이 표준 온도계에 맞춰 가지고 이게 정확하게 인디케이터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살펴보고 만약에 이 온도라든가 습도를 이탈되었다면은 교정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한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 온도 습도 관리는 우리 식품 위생과 안전에 아주 중요한 그런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권장 온도 기준을 준수를 해라 이렇게 해서 보통 작업 중에 식품 온도 관리가 필요한 구역은
뭐 15에서 20도씨인데 상자를 포장한다든가 여기 권장 온도 기준 위에 우려가 높은 식품을 취급하는 구역에는 꼭 온도 관리를 해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상자를 포장한다든가 뭐 치암 있죠, 종이 상자 같은 거, 부자재를 뭐 포장 용기한다든가 봉안 창고라든가 건조식품을 취급하는 구역에서는 뭐 실온 관리를 해주라, 뭐 20도 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냉동 창고는 습도 관리가 불필요하겠죠. 왜냐하면 냉동고 자체에 습도가 항상 높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습도 관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 보관실에 냉동, 냉장, 상온 보관해 가지고 온도 기준을 설정을 해놨어요. 그럼 상온은 20도 이하, 습도, 그 다음 해동실에는 15도 이하인데, 만약에 냉동시킨 걸 해동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냉장고 속에 넣어가지고 해동 중이라는 라벨을 붙여서 해동을 시키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열실, 내포장실에 대한 온도 기준을 이렇게 설정을 해서 그 기준에 맞추고 그 다음에 기록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환기시설에 대한 관리인데, 여기는 뒤에 방충망을 부착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 환기시설은 주로 냉동실에서 이렇게 팬이 돌아가게. 근데 이건 사실 환기가 아니고 냉동의 어떤 환기팬 같기도 하는데, 이거 환기시설로 본다면 지금 이건 돌아가고 있는 상태예요. 이거는 돌아가지 않고 이제 셧다운 된 상태인데, 이렇게 됐을 때는 방충망을 이중으로 부착을 함으로 해가지고 이 방충망으로 비례해충들 이렇게 공중에서 떠돌아다니는 그런 위생해충들이 내부 작업장 내부로 들어오지 않게끔 방충망을 부착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작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악취라든가 이치, 어떤 다른 냄새, 원래 고유의 식품이 갖고 있는 고유의 냄새가 아닌 다른 냄새라든가 유해가스, 매연, 증기 등을 배출할 수 있는 환기시설이라든가 덕트라든가, 이 환기량이 많은 경우에 덕트의 용량도 큰 걸 해가지고 이 환기를 배기시설, 환기시설 해야 되겠죠. 자율환기시설인 창문 이외에 별도의 동력인 환기시설 설치가 필요하겠고, 위에 우려가 높은 식품을 취급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외부의 먼지 유입을 또 차단을 해줘야 되겠고, 가열이나 전기 등 열 발생 작업장의 열 배출 시설의 적정성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배출된 공기가 다른 작업장으로 유입되지가 않도록 해야 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외부로 개방된 흡배기구에는 여과망이나 방충망을 부착한다. 방충망을 부착을 해둡니다. 흡기구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개방형 창문이나 흡배기구의 방충망은 최소 24메시 이상을 사용을 해라. 댐퍼 등 차단 장치가 있고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경우에는 망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셧다운이 돼가지고 문이 딱 닫혀버리면은 안에 외부에 있는 어떤 그 벌레라든가 쥐와 같은 게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 방충망을 설치를 해두라는 얘기인데, 이 흡기구 뒤에는 여기 덕트 같은 게 설치가 되어 있네, 그죠? 자, 그 다음에 방충방사 관리를 해서 이 포충등입니다. 요 포충등이 있는 요 뒷면에 보면은 끈끈이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끈끈이와 같은 데에 팔이라든가 목이라든가 뭐 깔따구라든가 이런 위생해충들이 붙어 있습니다. 이 붙어 있는 수를 여기에다 다 작성을 합니다. 포충등 관리, 여기 보면은 그 점검표가 있죠. 점검표에다가 한 달에 한 번이면은, 그래도 모기가 3마리, 뭐 파리가 5마리, 깔따구가 2마리면은 이렇게 쭉 해서, 만약에 파리가 많다면 파리에 맞는 그런 어떤 그 방역 작업 같은 것도 여름에는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포충등에 불을 켜놓으면은 요 불을 보고 돌아다니는 위생해충들이 달라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와서 벽에 붙어버리면은 그걸 포집을 해서 여기 작성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작업장 평면도에는 포충등이라든가 끈끈이 등을 또 표시를 해두고, 그 다음에 포획된 어떤 해충이나 설치류 기록과 같은 것들을 운영 실적과 문제 발생 시에 개선 조치를 취해라. 그 다음에 작업장 내에 포충등이 있는 경우에는
식품을 취급하는 위치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된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포충등을 두게 되면은 이 포충등의 불을 보고 모기와 같은 거, 뭐 파리 같은 게 달라들기 때문에 그게 자체가 식품을 취급하는 위에 떨어지게 된다면은 식품에 혼입이 되겠죠. 그럼 이물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비켜난 곳에 있어야 되겠고, 또 여기 포충등을 다는 위치는 보통 150, 여기 바닥에서 150에서 160cm 정도 되는데 가장 많이 이렇게 비대중들이 떠돌아다닌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위치를 그렇게 선정해서 부착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하겠고, 방충방수에서 똑같이 여기 보면은 뭐 해충이라든가 설치류 등의 구제를 실시할 경우에 정해진 위생 수칙에 따라서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위생관리에서는 여기 아마 이 손은 여러분들 몇 번 본 것 같아요. 이렇게 반지를 껴도 안 되고, 반지 여기에 이물질 같은 게 많이 끼일 수도 있겠고, 또 빠져나가 가지고 뭐 식품이 들어갈 수도 있겠고, 또 이분은 아주 손이 예쁜데 실제적으로 매니큐어 같은 것들을 하게 되면은 이 매니큐어에서 벗겨져 가지고 식품이 혼입이 되니까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조리하는 사람들이 담배를 피워 가지고 이렇게 아무데나 버린다든가 담배 피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위생복은 이렇게 장화를 신고 위생화를 신고 위생복을 입고 옷도 전부 다 밑으로 내립니다. 왜냐하면 반팔을 입으면 이 팔에 있는 털과 같은 것들이 음식에 혼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다 긴 팔을 입게 되고, 마스크를 하고 전혀 머리카락이 나오지 않게끔 모자를 썼죠.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앞치마까지 또 착용을 했습니다. 이거는 아주 잘된 그런 개인 위생 복장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참고로 보시고, 개인 장신구에서 시계, 팔찌, 휴대폰, 반지, 목걸이, 담배 이런 거는 착용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이 휴대폰과 같은 경우를 보통 이 위생복 안에 주머니가 있으면 집어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손이 들어갔다 나갔다 함으로 해가지고 더러워지고 또 오염의 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휴대폰은 작업장내에 반입을 시키지 않습니다. 원칙. 자, 그 다음에 폐기물이라든가 배수 관리는 이렇게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덮개를 꼭 덮어야 돼요. 열어놓으면은 여러 가지 위생해충이 와서 뭐 파리가 올 수도 있겠고, 뭐 밑에 쥐라든가 이런 것들이 와서 다른 데에 전부 병균을 옮겨갈 수 있겠죠. 그래서 쓰레기통을 꼭 덮개를 덮는다든가, 이거는 페달식으로 해서 이 페달을 밟음으로 해서 폐기물통 뚜껑이 열리고 그 다음에 내리면 닫히게 이렇게 뚜껑을 덮고,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별도의 보관 장소에 두고 여기도 개폐식으로 이렇게 해서 문을 설치해 놓는다면 위생해충들의 침범을 막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 참고가 될 것 같고, 또 여기는 보니까 아마도 뭐 폐식용유와 같은 것들을 여기다 모아둔다면 폐식용유 처리를 할 적에 물론 돈을 받고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 폐식용유 같은 경우에는 비누 만드는 회사라든가 뭐 이렇게 가져가는데, 이거는 여기 폐기물 보관 장소라는 여기서 하나 빠진 게 라벨을 식별 표시를 붙여줘야 돼요. 이름표를 붙여줘야 돼요. 그 다음에 영업장의 어떤 세척이나 소독시설과 같은 것들 참고로 보시게 되고, 이것도 사실 실제적으로 칼도마 뭐 소독기에 대한 자외선 소독기인데, 도마와 같은 경우에도 겹쳐서 자외선이 쪼이면은 자외선은 표면만을 소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침투 안 되기 때문에 이 사이 간격을 전부 다 띄워놓고 보관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거를 좀 더 엄격하게 하면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상세히 해줘야 되는데, 또 시간이 또 지난 것 같아요. 이제 금방 지나가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야채 소독기라든가 뭐 탈피기 절단기에 대한 소독 기준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보관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빗자루 같은 것을 세워둔다든가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개선해서 이렇게 전부 다 물 제거한다든가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은 또 이물 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지푸라 이거 뭐라 그럴까요? 어떤 거 대빗자루와 같은 것들, 수소 빗자루와 같은 것들, 이건 잘 빠져 이탈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작업장에서 음식만 들어갈 수도 있기도 하고, 이렇게 세워두면은 이 자체가 수분을 많이 흡수해 가지고 곰팡이와 세균들이 잘 번식을 하는 그런 재질이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미생물 검사하는 것들은 이 스와브 테스트 하는데
여기서부터 해서 면봉과 같은 게 있어가지고 면봉에 이거 빼서 이제 그 손이라든가 뭐 작업대라든가 칼도마라든가 이런 걸 전부 해가지고 다시 여기 액에다 담습니다. 이걸 가져가서 배양을 하게 되면은 이 배양에 의해서 이제 몇 마리의 어떤 뭐 세균이 나온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오염도 측정하는 ATP 기계입니다. 이거는 바로 기계를 넣으면은 그 자리에서 ATP 수치가 나오는데 아마 여기는 뭐 4649라는 수치는 엄청난 오염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래서 지금 이제 다 된 것 같아요.